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잘 지내셨죠? 예, 최근에 제가 회사가 굉장히 좀 바쁩니다. 좀 변동이 좀 있을 것 같고 하니까 신경 쓸 게 많네요. 그건 그렇고 지금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두 번 더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게 지금 악재로 작용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보면 시장이 반등하고 있어도 지금 대형 반도체주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한국의 반도체주가 폭락하고 있는 이유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거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좀 응원해 주시면 더 힘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뉴스를 보겠습니다. 지금 미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죠. 근데 이유가 웃겨요. 이유가 일단 뭐 리테일, 소매 쪽에 좋은 전망이 보여서 상승하고도 있지만 다른 이유로 경제 지표가 생각보다 안 좋게 나왔답니다. 그러면 오이씨 생각보다 안 좋게 나왔으면 하락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 아시다시피 이 금융시장은 되게 비논리적으로 움직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 따져보면 논리가 있는 거죠. 왜냐? 경제 지표가 안 좋으니까 금리 인상 덜 하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뭐 좋습니다. 일단 S&P랑 나스닥이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광고 관련 주식이 하락할 거다라는 애널리스트 의견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습니다. 광고 관련이라고 하면 광고가 뭐지? 라고 하지만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스냅 같은 종목들 있잖아요. 얘네는 다 광고를 하는 회사입니다. 예, 구글도 그렇고 페이스북도 그렇고 광고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유는 뭐 혹시나 궁금하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국내 뉴스입니다. 물가 잡는 게 먼저다. 한은이 15년 만에 두 달 연속 금리 인상을 했다라는 겁니다. 15년 만에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좀 특이한 상황이란 거죠. 현재 상황이. 한은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 방향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기존 1.5%에서 1.75포인트로 0.25포인트 인상키로 결정했다. 예. 지속적으로 올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창용 총재가 연말 금리가 2.25%에서 2.5%가 합리적이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1.75%잖아요. 그럼 두 번 더 올려야 됩니다. 뭐 맥시멈 3회까지 올릴 수 있겠죠. 0.25포인트씩. 이 총재는 높은 물가 오름세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당분간 통화 정책은 물가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예, 뭐 금리 인상은 어쩔 수 없이 다가오는 수순이었어요. 이건 다 우리가 인지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뭐 제로 금리로 갈 수는 없겠죠. 코로나로 인해서 글로벌 경제가 흔들려서 다들 제로 금리를 취한 거니까 원상복구 시켜야겠죠. 이건 경제의 그냥 사이클입니다. 사이클. 근데 여기서 몇 가지 볼 게 있어요. 높은 물가 오름세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반대를 보면 되겠죠. 높은 물가 오름세가 상당 기간 이어지지 않으면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또 그게 그때는 호재일 거예요. 통화 정책은 물가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물가가 안정되면 이 통화 정책도 안정이 되겠죠. 예, 그런 걸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면서 이 소식이 팔로우업이 되는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 세계 증시를 보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다 반등하고 있습니다. 미국 다우존스도 반등해서 지난 낙폭이 큰 직전 지점까지 올라왔고요. 중국도 상승, 베트남도 반등, 유로스톡스도 상승 중, 영국도 상승 중, 다 상승 중입니다. 지금 현재 글로벌 증시는 다시 반등하고 있다. 이 정도만 체크하고요. 그럼 코스피 상황 어떨까요? 코스피 상황은 보시면 하락 추세입니다. 보시면 고점이 낮아지고 있잖아요. 고점이 낮아지고 있다. 거래량도 떨어지고 있다. 지금 예전에 구축해놨던 튼튼한 지지선이 붕괴돼서 내려와 있습니다. 지지선이 붕괴돼 있죠. 지수 ETF를 조금 축소하고 인버스를 매수해서 소나기를 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좀 미흡해요. 하락 추세 중이죠. 지지선에 트랩 스윙이 발생했었죠. 떨어졌다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지지선 인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랜 기간 왔다 갔다 하진 않을 겁니다. 방향성은 정해질 거예요. 일단 큰 폭의 하락이 발생할 수 있으니 하락 추세 중이잖아요. 그걸 좀 대비해 보자라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인버스를 통해서 해지 전략을 실행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추가 매수 구간에 들어온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 중심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된 비중만 들어가고 있어요. 비중 확대할 타이밍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분명히 바닥권 시그널이 있긴 하지만 확실한 바닥이 드러나려면 큰 폭의 하락이 한번 발생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무조건 바닥을 형성하려면 큰 폭의 하락이 발생해야 된다는 아니에요. 근데 큰 폭의 하락이 발생하길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닥을 형성하기 위해서요. 폭락이 발생해서 이놈의 주식시장 망해라 라는 생각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정도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관리 종목 지정 우려가 있는 종목들 연 초반에 상승을 많이 합니다. 지금 연 초반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연 초반부터 비이상적인 상승이 나타나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보면서 얘 왜 상승하지 싶잖아요. 이런 종목도 조심해야 됩니다. 몇 가지 종목이 있지만 제가 또 종목의 이름을 언급하면 또 그 시세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언급을 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HLB가 최근에 상승하고 있잖아요. 이 왜 상승하고 있을까요? 일단 뭐 아시다시피 그 리보세라닙에 대한 모멘텀이 있지만 HLB는 올해 관리 종목 지정 우려가 있었습니다. 근데 관리 종목 지정 우려가 해소되고 있다라는 좀 분위기가 보여요. 왜냐하면 FA라는 기업을 인수한 이후에 2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흑자를 기록할 확률이 높아요. 더군다나 2분기 흑자 폭이 좀 큽니다. 그러면 3, 4분기 조금 말아먹어도 영업이익이 흑자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관리 종목은 지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는 좀 HLB를 다시 봐야 되는 포인트이긴 합니다. 2분기 실적이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크게 나왔습니다. 그게 지금 상승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급한 상승이 발생하면 급한 하락도 발생하기 때문에 섣불리 투자하는 것보다는 좀 지켜보다가 확실한 모멘텀이 발생하면 그때 HLB에 베팅을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지금은 좀 애매하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인데요. 국내 증시 중심입니다. 이 반도체 주들이 하락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만 그런지 보면 되겠죠. 뭘 보면 될까요? TSMC를 보면 되죠. TSMC가 여기 하늘색입니다. 연초 대비 3% 상승 중입니다. 크게 상승하지 못했죠. 즉 반도체 전 세계적으로 모멘텀이 약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을 생각해 보면 반도체 주는 반드시 올라간다라는 거를 좀 밑바닥에 깔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이닉스는 연초 대비 16% 하락했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연초 대비 15.5% 하락. 두 개 비슷하죠. 그러니까 한국의 반도체 종목들만 떨어지고 있어요. 이것만 체크하고요, 일단. 자, 그러면 한국 반도체만 약세인데 왜 TSMC는 지금 3% 상승했잖아요. 그 이유를 찾아보면 삼성전자의 모멘텀이 조금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다. 이런 이유가 있고요. 환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지금 원달러 환율이 약해서 한국의 종목들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데 대만도 대만 달러도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환경은 똑같아요. 그러면 뭐 TSMC도 그렇게 돼야겠죠. 뭐 TSMC는 비메모리 반도체라서 그렇다. 뭐 이런 거는 약간 다른 문제인 게 삼성전자도 비메모리 반도체로 모멘텀을 변경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선상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뚜렷한 이유 없는 수급적 이슈로 보이는 거죠. 이렇게 되면 뚜렷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 삼성전자의 모멘텀이 부실하다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하락은 뚜렷한 이슈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하락세가 잦아들면 매수 타이밍 포착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 외 눈에 띄는 소식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삼성이 첫 로봇 제품 8월에 공개한다고 하죠. 램스라고 하던데 몸에 착용하는 로봇입니다. 즉 보행 보조 로봇인 거죠. 로봇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죠. 일단 그거를 공개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8월쯤 되면 로봇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 발생할 거예요. 전 T로보틱스를 들고 있죠. 로봇 관련주는 반드시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T로보틱스가 아니어도 됩니다. 최근에 뭐 유진 로봇 이런 것들 많이 올랐죠. 뭐 고영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한컴이 한국 첫 지구 관측 민간 위성 세종 1호 교신 성공. 이러면 또 우주 관련주가 또 올라가겠죠. 그런 것도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LG도 5년 투자 계획 발표했다. 국내 106조, 년 1만 명 신규 채용한다라고 합니다. SK그룹도 5년간 247조 투자한다고 합니다. LG의 2배죠. 포스코도 5년간 국내 투자 포함 총 53조를 투자한다고 합니다. 이 기업들이 지금 국내 투자를 확대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죠. 이건 이제 새 정부가 출범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지금 투자 전략을 세우고 있는 거겠죠. 거기에 유류비 부담 상승, 유류비 부담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름값이 2,000원을 넘었죠. 거기에 경유가 휘발유 값을 초월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유의 주 수출국은 러시아죠. 그렇기 때문입니다. 유류비가 부담이 상승한다고 해서
유류비 지원을 통해서 하락을 시키면 그건 또 예상 외의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뉴스는 좀 안 나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테라 2.0이 곧 온다. 새 루나 블록체인 부활시킬 것. 루나 때문에 알리죠. 예, 루나 투자하신 분들 없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소식이 과연 어떤 영향을 줄지 좀 봐야 될 것 같지만 저는 비트코인, 즉 그 암호화폐 시장, 암호화폐, 화폐라고 하면 좀 약간 애매해요. 가상자산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가상자산 시장은 저는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큰 하락을 보이고 있어서 이런 말씀 드리면 다들 제 큰일 날 소리 한다라고 하시겠지만 그때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제2차 상승 직전에 만우절 때 상승했을 때 그때 제가 들어갔었잖아요.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끝날 수가 없는 모멘텀이다라고 했던 걸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마디 요약해 보겠습니다. 아직 시장은 불확실합니다. 예. 국내 투자 소식도 이어지고 있으니 중장기적인 모멘텀은 살아있다고 보고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우려 등 악재가 있으나 이미 알려진 소식으로 영향은 미미해 보입니다.